자, 우리 인간이 지각의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각 능력, 인지 능력, 인식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자극과 정보를 우리가 100% 온전하게 다 선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택적, 선별적으로 주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각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수반되는 게 지각의 오류인 것이죠. 자, 지각의 오류 유형은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고요. 이런 지각의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채용과 인사고과 이런 평가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학력 차별이라든지 어떤 특정 지방색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도 지각의 오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 사람을 승진에 배제하는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인사상 불이익인데 바로 지각의 오류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도 지각의 오류의 결과인 것이고, 자, 그러면 지각의 오류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자, 먼저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은 이 상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가진 어떤 개인 특성, 예를 들어서 성격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역량, 수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을 보고서 집단의 특성에 기초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평가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고정관념. 예를 들어서 성차별,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에 따른 지각의 오류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출신 지역, 지방색이죠. 그 다음에 인종. 미국에서 지금 인종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좀 시끄럽죠. 그래서 뭐 흑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 흑인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유색인종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백인은 이 유색인종에 비해서 우월하다. 뭐 이런 포함된 사고방식이 일종의 이제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각의 오류 유형으로서 고정관념, 특히 이제 스테레오타입의 사례들은 우리가 참 주변에서 많이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인 것이죠. 자, 다음으로 후광 효과라는 게 있죠. 뭐 현혹 효과, 할로 에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한두 가지 정보, 능력이나 지능이나 용모 같은 한두 가지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 전체에 대한 인상을 평가하는 것을 바로 이제 후광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수학 선생님 그 학생에 대해서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세계사라든지 이런 모든 과목에 대해서 다 잘할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지각의 오류 유형 중에 하나인 후광 효과라는 것입니다. 할로 에펙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의 정보를 갖고서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게 바로 후광 효과라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관대화 경향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인사평가에서 우리가 흔히 보이는 그런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피평가자들로부터 미움이나 오해를 받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타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바로 관대화 경향이에요. 평가를 후하게 해주는 거죠. 후하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줌으로써 그들과의 갈등을 회피하려는 그런 심리, 이런 것이 이제 관대화 경향이라는 지각의 오류인데, 인사평가에서 흔히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의 오류 유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효과라는 게 있죠. 최근 효과. 최근 효과는 평가 기간은 뭐 예를 들어 1년이나 반년 뭐 이렇게 이런 좀 롱텀의 기간인데, 이런 기간에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 시점과 좀 가까운 최근 정보만을 대상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오류가 바로 최근 효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최근 효과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이제 평가 노트라는 것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관리자들에게 평가 노트를 제공함으로써 피평가자들의 평가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행동이라든지 성취, 성과에 대한 점들을 평가 기간 내내 그 기간 동안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상황만을 놓고서 평가하는 그 오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제 기업들의 이제 평가 노트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초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첫인상 효과라고도 하죠. 자, 이게 첫인상 효과라는 것은 최초의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 모든 것을 다 평가하는 게 바로 이제 초기 효과인 것이죠. 초기 효과라는 것은 이제 면접 때 잘 나타나죠. 그래서 첫인상을 좋게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첫인상이 나쁜 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200배의 긍정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게 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인데요. 첫인상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첫인상을 놓고서 평가한다는 것은 또 모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에 의지해서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것도 지각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대조 효과라는 게 있는데, 대조 효과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란 직원이 있고 B란 직원이 있는데 둘 다 성과 수준이 그냥 로우 퍼포머, 그냥 저성과자예요. 저성과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B에 비해서 A가 조금 낫다라는 겁니다. 조금. 그렇기 때문에 A가 우수합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를 일컬어서 이제 대조 효과, 오류라고 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요 대조 효과는 이런 의미였었고요. 중심화 경향, 중심화 경향. 자, 이것도 이제 평가 때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관대화 경향하고도 좀 그 심리 기저에는 깔려 있는 심리는 유사하다는 것이죠. 뭐냐면 피평가자로부터 평가 후에 비난이나 그 사람들과의 갈등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단 매우 잘함과 매우 못함이 있죠. 중간 점수를 주는 게 바로 중심화 경향인 거예요. 이런 중심화 경향은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투영 효과라는 게 있죠. 투영 효과라는 건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팀에 어떤 동료가 지각을 하는데 그 동료의 지각하는 행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내 어떤 지각 패턴을 그대로 그 사람한테 투영시킨다는 얘기죠. 나도 아침에 잠이 많아서, 나도 좀 게으른 성격이어서 지각을 많이 하는 것을 두고서 상대방의 그 지각 행동을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류인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투영 효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지각의 오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지각의 오류들은 실제로 기업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